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어제 올라간 신형 그랜저 영상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 또 신차 소식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나올 신차들이 되게 많죠. 이제는 신차도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를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내연기관 신차를 소개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신차 역시 전기차인데요. 아마 이 차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국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까요? 짐작이 가는 게 있으시죠? 다들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B90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GB90 관련 소식을 이미 작년 8월에 전해드린 바 있죠. 근데 이때는 정말 어디에서도 GB90 관련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야 이게 어딜 봐서 GB90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GB90 관련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막 단독 기사 같은 거로도 뜨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파이샷도 포착이 돼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GB90 관련 소식들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영상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가볼게요. 이게 GB90이 맞냐?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이 차가 해야 하는 역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죠. 이게 GB90이 맞냐?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아니, GB90이라면서 포착된 테스트카를 보니까 껍데기가 팰리세이드잖아요. 팰리세이드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팰리세이드예요. 심지어 지난번에 포착됐던 최초 테스트카는 이렇게 보란듯이 팰리세이드 딱 뒤에 적혀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팰리세이드구만 뭔 소리 하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는 게 당연하죠. 하나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게 이 차는 테스트물입니다. 말 그대로 시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테스트카라는 거죠. 이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디자인까지 다 완성돼서 1차 조립을 끝내고 도로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포착되는 일명 위장막 테스트카라고 하죠. 보통 자주 보이는 테스트카가 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은 일단 차체 주요 부품만 조립을 하고 소위 말하는 껍데기는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차 걸 좀 빌려와서 씌우고 테스트하는 그야말로 극초기형 테스트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외판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게 이번 최초가 아니고요. 옛날에 GB70 테스트물은 투싼 껍데기를 씌우고 호일 휠하우스를 좀 늘린 거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요거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G70은 심지어 제네시스 쿠페 차체를 개조해서 테스트하기도 했었죠. GB80은 산타페 앞 휠하우스를 쭉 눌린 테스트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GB90은 플래그십 SUV고 크기가 5m를 넘어설 테니 팰리세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면 후륜 휠하우스를 늘려놨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후륜 조향도 탑재되는 거로 보이죠. 이상하게 뒷바퀴가 꺾여 있는데 이거 제네시스급에 탑재되는 기능이잖아요. GB90임이 더 확실해지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더 있어요. 이 테스트카 보면 주유구가 없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차는 전기차라는 겁니다. GB90이 순수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이 정도까지 빌드업이 됐다면 일단 GB90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니까 그럼 전기차인 아이오닉 7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편 아이오닉 7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이건 아직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서 핵심만 취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디자인은 아직 확정난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GB90 관련 예상도를 그려주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죠. GB90 예상도로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 장인분들의 작품이 있어요. 하이테크로님, 가차님, 뉴욕맘모스님 다들 엄청난 분들이죠. 제가 디자인 관련된 소식을 좀 접하게 되면 장인분들께서 예상도를 좀 더 수월하게 그리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드릴 수 있는 떡밥이 없네요.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전기차로만 나온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 작년 9월에 좀 의미심장한 기사 하나 보신 적 없으세요? 제네시스 2025년부터 전기차만 출시.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25년부터 출시하는 제네시스 신차는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모두 전기차로만 나올 거라는 거였죠. 이 GB90 출시 예상 시기가 딱 2025년이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죠. 일부 기사에서는 23년도라고 하던데 지금 아직 디자인조차 확정이 안 났고 제대로 된 무언가가 없는 상태에서 23년도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제네시스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제알람 채널과 주변 분들을 통해 알아보니 25년쯤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GB90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네시스 전기차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추후엔 수소차도 나오겠죠. 내연기관을 아예 고려조차 안 하고 전기차로만 만든다고 하니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내연기관이랑 동시에 만들지 않아도 되니 차량 완성도를 훨씬 높일 수 있겠죠. 이 차는 제네시스가 만드는 가장 럭셔리한 SUV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둘이 잘 만들어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드네요. 이 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에 미칠 영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GB90은 모든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기술을 총집약한 최고 SUV가 될 거잖아요. 이 플래그십 시장은 정말 치열한 게 그냥 차만 좋다고 인정을 받고 뭐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가성비 좋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브랜드 가치가 정말 중요하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라이벌 모델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는 어느 부분에서 남다른 특별함을 찾아야 될까요? 솔직히 해외 나가면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보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밸류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면 일단 너무 기본적으로 차가 압도적으로 좋아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야 관심이라도 받으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릴 기회가 생기겠죠. 야, 제네시스 이번 신형 SUV 보니까 저거 차 미쳤다. 디자인 장난 아닌데 성능이랑 기능도 작정했네. 딱지 떼고 붙으면 메르세데스나 BMW랑 붙어도 안 밀리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그냥 소위 말하는 이쁜 것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에게 마냥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희망적이죠. 이게 만약 내연기관 경쟁이었다면 어두웠을 건데 지금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제 막 다들 신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연기관 잘 만들던 벤츠도 전기차 만드는 거 보면은 요즘 좀 시원치 않잖아요. 현대에게는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공평한 위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수 있는 차가 탄생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네, 오늘은 제네시스 GB90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차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후속 영상으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정보는 오토포스트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B90 저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스파이샤 플러스였습니다.